사실 종교 영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조금은 어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자체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받기에 대체로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는데, 거기에 영화에 종교가 섞였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종교적 색채가 짙은 영화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 영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전파를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보이는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탄생은 접근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영화였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의미 부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수의 이름 있는 배우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히나 김대건 신부를 윤시윤 배우가 연기했다는 점에서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관람하게 된 영화 탄생. 일단 걱정했던 점은 거의 없었고 영화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가지고 있던 신념에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도록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보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 종교적 색채가 비교적 적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인물인 만큼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종교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영화가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다루려는 태도도 최대한 다큐멘터리처럼 다루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음악 사용도 최대한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영화임에도 이 영화는 조금은 건조하게 다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종교 영화가 아니라 전기 영화에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김대건 신부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영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다뤄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릴 적 김대건 신부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 순간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그냥 차례대로 나열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각색하는 것도 아니라서 영화의 재미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분명 영화 속 상황 중에는 영화적인 각색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 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에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경의 경비가 삼엄해진 상황에서 어떠한 작전으로 이 경비를 뚫을 것인가, 이것이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과정으로 등장을 해서 영화 후반부에 감정을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김대건 신부라는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관객들은 모두 있으니 말이죠. 그 외에 이 영화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은 조선시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잘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의외의 부분이었는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서로 연락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에 유학을 하고 있던 김대건 신부 입장에서는 조선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이 몇 달 전, 길게는 1년 전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부재하고, 영화 전체적으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연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화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룬 영화들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조선시대 당시에 서로 연락하는 방법,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튼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맛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럴 시간도 안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영화가 151분인 것을 보면 원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몇몇 분들은 좀 흥미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의 모험에는 눈이 내리는 숲과 망망대 등 생각 외로 다양한 공간과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 편의 모험 영화로서는 충분히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 김대건 신부나 해당 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조금은 흥미롭게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영화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151분이라는 상당히 긴 런닝타임임에도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영화에 뭐 아주 몰입을 해서 흥미롭게 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한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비우고 본 것도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건 신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쯤에서 영화 탄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큐멘터리 같은 조금은 건조한 시선으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전기 영화처럼 연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모험과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화하기 위해서 과장을 한 느낌보다는 그들이 겪은 과정에 대한 힘듦을 표현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한 느낌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 대부분이 빠르게 흘러가고 다양한 장소와 상황,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몰입을 하게 되는 영화보다는 지켜보게 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화 속 김대건 신부의 여정을 지켜보다 보면 영화 후반부에는 무언가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김대건 신부의 목표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목표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김대건 신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나름 공감하기 때문에 영화의 후반부는 나름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의 시선으로서는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나름 괜찮은 시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